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을 이끄는 아프리카 관련 기관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그 이름만으로도 생기가 넘쳐나는 대륙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는 다양성과 풍부한 문화, 자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아프리카 대륙을 더욱 깊이 알고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여러 국내외 기관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관련 기관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전념하며 아프리카의 다양한 도전과 기회 그리고 봉사 정신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각 기관의 종사자들은 아프리카 대륙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아프리카 관련 기관들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UN 아프리카 자문관실입니다. UN 아프리카 자문관실은 아프리카 개발과 안보를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UN 시스템의 아프리카 지원에 관한 일관성과 연락체제를 증진시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관한 정부 간의 심의를 글로벌 수준에서 촉진시키고자 설립되었습니다. UN 아프리카 자문관실은 자문, 조정, 옹호, 모니터링으로 주요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아프리카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고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관한 프로젝트를 주도합니다. 프로젝트로는 아프리카 대화 시리즈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관련된 기타 이해 관계자가 함께 모여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과 기회를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개발과 정책 결정에 기여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특별 자문관이 있습니다. 23년 현 자문관은 크리스티나 드와르테 UN 사무차장 아프리카 특별 자문관입니다. 그녀는 공호 정책 입안과 민간 부분에서 34년 이상 일하며 리더십 및 전략적 관리 경험을 쌓았으며 국제 및 지역 협력과 아프리카 국가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기관은 아프리카 관련 NGO 단체인 아프리카 인사이트입니다. 아프리카 인사이트는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옹호 활동을 펼치는 NGO입니다. 아프리카 지역과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향된 인식을 바꾸고 아프리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옹호 사업, 국내 사업, 국제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옹호 사업으로는 빈곤 포르노 근절, 인식 개선, 권리 보호가 있고 국내 사업으로는 세계 시민 교육, 아프리카 클래스, 언어 강의가 있습니다. 국제 사업으로는 YES라고 하는 아프리카 청년 리더 및 사회적 사업과 육성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아프리카 관련 특강 강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올바르게 이해하기, 국제활동과 진료 교육 등을 통해 국내의 세계 시민, 문화 다양성 등을 알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입니다.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는 무엇일까요? 우선 코이카는 1991년 설립된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원조기관입니다. 무상 원조와 기술 협력 업무를 수행하며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과거 채빈국에서 현재 주요 G20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토대로 지원을 하고 있기에 그 장점이 큽니다. 이러한 코이카는 2010년 우간다 캄팔라에 현지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대우간다 국가협력 전략에 의거하여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는 교육, 농촌개발, 보건의 3개 중점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 분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는 1991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약 903명의 우간다 공무원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석사학위 과정, 국별 연수 및 다국가 연수를 제공해 왔습니다. 학교의 교학과는 직업훈련 교육을 통한 기술 인력 양성과 교사 역량 강화 및 기초교육 향상을 통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는 우간다 농산업 발전을 위한 청년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수도 캄팔라에 한국농산업혁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간다 청년 4,000명을 교육한 뒤 이 가운데 우수한 100팀을 선발하고 초기 자금으로 1만 불씩 지원해 농산업 기업 100개 창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이카 우간다 사무소 덕분에 우간다 최초로 나카티, 양파, 고추, 토마토, 양배추 등 토종 채소 종자 5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존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우간다 정부의 범국가 농촌개발 캠페인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병원의 자동화 및 의료인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 감염병이 많은 우간다 특성을 고려해 전국 규모의 혈액은행 건립 사업을 신규로 발굴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글로벌 협력 의사를 파견해 연간 1,000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40건 이상의 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것은 아프리카 개발은행입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아프리카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안정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1964년 9월에 만들어져 1966년 7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제 개발 및 사회 진보를 촉진시키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제휴하여 공공자본과 사적 자본의 창구 역할을 하는 5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 5개의 기관으로는 아프리카 개발기금, 나이지리아 신용기금, 아프리카 재보험회사, 아프리카의 투자 개발을 위한 국제금융협회, 아프리카 개발금융기구협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회원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아프리카 국가 54개, 비아프리카 국가 26개의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지도에서 그 국가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아프리카 지역 내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출을 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농업, 보건, 교육, 공공시설, 운송 및 통신, 산업 및 민간 부문 분야의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연구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세계은행과의 관계입니다. 세계은행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세계 5대 다자간 개발은행 중 하나입니다. 다른 기관으로는 유럽 부흥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세계은행은 특히 파트너십 및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개발은행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유엔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입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유엔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아프리카 쌀 공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를 비롯한 전 세계 5개의 국가에 쌀을 공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유엔 세계식량계획 한국사무소는 대한민국 국회 대표단과 함께 에티오피아 한국 쌀 지원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단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체감하고 실제 쌀 분배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단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참전 용사 기념공원 방문을 시작으로 지지가 지역의 국내 실향민 캠프를 방문해 한국 쌀이 지원되는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코린 플레이셔 유엔 세계식량계획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지역 본부장을 초청하여 국회 특별 강연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코린 플레이셔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지역 본부장은 국회의사당에서 특별 초청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린 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변 지역과 전 세계 식량 위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국회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리처드 레이건 예멘 사무소장, 알리리아다 쿠레시 이라크 사무소장도 이번 강연에 참석해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식량난 사정을 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농림축산부 식품부 유엔 세계식량계획 연례 협의회를 성교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2월 한국사무소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와 연례 협의회를 가져 매년 진행 중인 쌀 식량 원조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쌀을 공여받은 국가인 예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라오스 5개국의 사무소 현장 책임자를 또한 화상으로 참석해 한국 쌀의 중요성과 수혜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최초의 아프리카 박물관인 제주도의 아프리카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 한종훈 아프리카 박물관 관장이 1998년 11월 서울대학로에 아프리카 문화를 토대로 한 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2004년 12월 새로운 문화적 도약을 위해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국제컨벤션센터 근처에 박물관 건물을 신축하고 이전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새롭게 선보인 아프리카 박물관의 건물은 서아프리카 말리의 젠네에 위치하고 있는 이슬람 대사원을 토대로 설계하였습니다. 젠네 대사원은 흙으로 지어진 건물 중 세계 최대의 규모이며 국제문화협력교류기관인 유네스코는 젠네 대사원을 전 인류가 함께 보존해야 할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축된 아프리카 박물관은 아프리카 대륙 문화의 정통성을 훼손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박물관의 의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에 숨겨진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박물관은 두 부자가 2세대에 걸쳐 모은 유물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현 관장은 컬럼비아 대학교 아프리카 민속학 석사를 수료하는 등 갖은 노력 끝에 아프리카 박물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며 이 부자가 개인적으로 모은 유물은 2,800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박물관의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계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 시민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박물관은 전시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열린 광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성빈 관장은 또한 한국의 아프리카 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인 콩고민주공화국 국립박물관 건립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콩고민주공화국의 국립박물관이 생기면 콩고민주공화국을 지배하였던 벨기에로부터 반환을 요청할 명분이 더 확고해진다는 생각으로 해당 요청을 수락하여 아프리카 박물관을 지은 경험을 토대로 활약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의 존재 이유는 소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의 기능은 유물 연구와 전시에서 체험과 교육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으면서 영리하게 아프리카를 소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프리카 관련 직업 및 기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